이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장 마무리되면서 주 후반으로 들어섭니다. 2월의 거래일도 이제 내일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장 전반으로 좀 약세였는데 우리 장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마감 시황 자세히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메이저 수급 받쳐주면서 1% 넘는 탄력 가져갔습니다. 2652선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줬습니다. 1.13%의 탄력 보여줬고 863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불로 어제와는 다르게 그래도 돌아섰습니다. HBM의 기세를 좀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함께 같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빨간불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지수 연동 종목으로 오늘 코스피가 또 강세를 가져갔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져갔던 부분은 자동차죠. 현대차와 기아 또 4% 안팎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이렇게 종가까지 마무리됩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8% 넘게 2% 가까운 수준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 흐름을 챙겨갔는데요. 사실상 코스닥의 탄력적인 부분은 이렇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또 상위단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에서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아랫단의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흐름 추세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포트 속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포트 속에 담겨 있었다면 오늘장 고민이 좀 쌓이셨을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보고 계셨을지 궁금한데요. 내일장에 관한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해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도 정말 상세하게 세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면 지금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입니다. 제가 최근에 10년 전 유행했던 뉴스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빵집을 취재한 것이었습니다. 하단의 자막에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 코인당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죠? 7,9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 빵집 사장님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그 빵집 건물을 사지 않았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부럽죠? 저도 많이 부러운데요. 이렇게 현물 ETF 출시와 함께 더불어서 4월 반감기까지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올해만 들어서 벌써 30%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냐면요. 이 2조 달러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 시총 넘어서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멘토님은 신중론인지 낙관론인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이 관련 종목들이 일단 이 비트코인 상승세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는 오늘이었습니다. 바로 이 오늘이 진입 구간이라고 봐도 될지,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진입하는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것도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입니다. 정부발 이슈였죠.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시설을 투자하게 된다면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액 공제를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HBM 설계, 제조 기술이 여기에 추가가 됐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신규 1개, 그리고 수소 분야에서는 신규 3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의 세액 공제율을 만나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환경 분야 이쪽은 최대 18%의 세액 공제를 받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슈가 과연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만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떤 분야를 가장 크게 건드릴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 부분도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뵙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어느덧 2월의 막바지가 다다랐고요. 2월에는 명절도 껴 있었고 그렇게 거래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2월부터 1월, 2월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미증시의 상승 추세에 대한 디커플링도 있었고 또 어쩔 때는 또 커플링도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 디커플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수가 들쑥날쑥한 한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에는 그래도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1월 14일부터 유입이 됐고요. 매도를 한 거래일은 단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만큼 코스피의 상승세는 좋았고 지금 앞으로 3월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 형제의 이슈가 없었더라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있었을지 2차 전지 관련 주주들의 오늘 에코프로 BM 거기 오늘 미래나노텍의 상승이 좀 괜찮았던 모습이 보였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슈가 많잖아요. 양도세 완화부터 뭐 어느 정도 지금 정책 방향성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저 PBR 관련주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섹터를 만들어 줄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3월을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추세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저크버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슈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올지 삼성전자, LG 오늘 다 CEO들 만나고 왔는데 이러한 이슈로 3월은 어떻게 전망성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3월 CPI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인지 자 이러한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는 내일 있을 PCE 물가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E 물가지수 발표 내일 보시고 그리고 3월에 대한 금리의 전망성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3월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분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기업별로 3월에 분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으면서 분기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내놓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 무턱대고 사셨다가 분기 보고서 작성 안 해서 낭패 보는 일이 생겨요. 저도 그런 경험 주식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겪었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이 3월 투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강한 투자로 어떠한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
자, 이런 걱정 안 하실 거면 우리 쌈장 프로그램만 보시면 돼요. 이 쌈장 프로그램 보면서 우리 멘토님들이 드리는 종목들로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인사해 주시면서 시장의 흐름까지 열어주셨는데요. 어렵다면 쌈장과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기승전결을 딱 드렸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 봐야 한다는 부분, 이 포인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시장 흐름 같이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장중에 가져가실 투자 조언은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펀치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또 한동안 주춤했는데 급등했어요. 가격 급등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총이 그러면서 2조 달러를 넘어선 게 빅테크 기업들을 넘보고 있죠. 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전망을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불확실성도 좀 극심하기도 하고 우려감도 어느 정도 짙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망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신중론과 낙관론 사이에서는 이제 결과는 좀 뒤에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지금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좀 오늘 설명 풀이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를 포함한 뭐 비트코인 관련주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코인에 좀 몸담아 계셨던 분들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코인 좀 바닥이다 버티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그걸 손절했던 분들에게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안 사신 분들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너무 부러운 소식이긴 하죠. 그렇죠. 전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2017년도에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비트코인이 했었는데 저는 이거가 과연 허무맹랑한 얘기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안 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상승 추세를 합니다. 자, 많은 코인 관련 유튜버들이나 코인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50K 가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담아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A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연히 갔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시총 2조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들어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30%를 넘어서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11일이에요. 지난달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현물 ETF가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도박 아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현물 ETF로 편향이 되며 우리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61억 달러가 순유입됩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확대됐고요. 이러한 현물 ETF 유입으로 인해서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어 라고 낙관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건 낙관론의 얘기. 이거는 낙관론에 대한 얘기예요. 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건 낙관론이고요.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박혀 있어. 얼마든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너네 조심해야 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하긴 했어. 하지만 이 결제 수단이나 투자로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거를 지금 낙관론으로 볼 것이냐 신중론으로 볼 것이냐면 저는 좀 신중론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10만 달러 가면 굉장히 투자자들 좋겠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K, 5만 달러 돌파한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 2천만, 3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7,800만, 8천만 원을 돌파하는 이 과정 안에서 이러한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원동력은 굉장히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또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겠죠. 왜?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릴 거니까. 저는 시장 방향성이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코인 관련주들 정확한 가격대 좀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물 선물 시장이 좀 안정화적인 상황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얼마만큼의 상승을 받고 엔비디아의 조정으로 얼마만큼 속상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이제 소멸됐다라고 보고요.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분기 영업이익 200%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섹터는 돌겠죠. 그럼 오늘 반도체주들, 또 자동차주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갔던 섹터군, 또 코스닥의 에코프로 형제가 돌아갔던 이러한 이슈만 좀 체크를 잘 하시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58만 원대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액면 분할 5대 1을 합니다. 네. 이 5대 1을 함으로써 18만 원대까지 10만 원 초반대까지 낮춰질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코스피의 수급이 잘 도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편입을 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5대 1로 하면서 주가를 많이 주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 더 많이 거래해라라는 되게 좋은 명분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책, 이러한 방향성, 정부의 또 오늘 같은 또 12대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된 이 전략사업 기술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저는 더 시장 활성화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셨으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온다고 네. 반감기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는 4월이 바로 그게 예정이에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년 전 당시에는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올해만 생각하면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오는데 현재 채굴량이 96%, 98%? 90%를 상향했다고 네, 보고 상향했어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굴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희소성이 생기서 가치가 더 늘어날 거야. 네. 그 기대감 때문이었고, 예전에 이게 4년 주기로 돌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약 2,100만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90%가 넘었어.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양은 8%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이 채굴량이 다시 줄면서 반감기가 지나면요, 조금 더 조정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10만 달러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를 하면 그쪽으로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릴 거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 신중론을 예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시점 안에서 채굴량 소진이 얼마 안 됐고 반감기가 앞두고 있으니 이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우리나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챙겨가면서 관련주 속에서 좀 아이디어를 챙겨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편입 종목으로 종목을 챙겨 오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확대라는 키워드 담고 있는데요. 네. 정책 모멘텀 받는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세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시설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 자체가 보시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사업화 시설 확대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3년 차가 됐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최초에 들어오면서 12대 국가 전략 사업을 단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방향성에 대한 두 가지 섹터가 뭐였냐면, 그때는 방산이랑 자동차 섹터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현대차 관련주들에 대한 소부장,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풍산, LIG 넥슨 다양하게 그 12대 국가전략기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오늘 이러한 이슈가 또 하나 뜬 겁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시설 확대하면서 너네들한테 뭐 해줄 거야? 각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거야? 세제 혜택이겠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세금을 아끼게 해줄게. 절약하는 기술을 알려줄 테니 이러한 범위 안에서 이거를 해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오늘 눈에 제일 띄었던 게 뭐냐, HBM 설계 제조시설 쪽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8%, 15%, 25%가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8%에서 15%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15%에서 25%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HBM 관련해서 25% 상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좀 빠졌
빠졌어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왜 올라갔을까요? 외인의 매수세로만 올라갔을까요? 현재 HBM에 대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우위를 갖겠지만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어제 주가 하루 빠졌다고 해서 주춤할까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세제 혜택 공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두 번째 가지고 온 또 종목이에요. 자, 이러한 종목들 오늘 개정안이 되면서 몇 개가 추가됐죠? 디스플레이, 수소 이런 시설 등이 54개를 더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중에 좀 보고 싶은 게 반도체 확대 이 하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시설 뭐죠? HBM입니다. 이 고대형 메모리라고 하는데 얘가 추가되면서 HBM3E 또 HBM4 앞으로 아직 나아갈 방향성이 좀 길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HBM3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어디일까 찾아봐야 되고요. 이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큰 쪽 윗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낙수효과 바라볼 수 그렇죠. 있는 작은 종목들 노리고 계신 그렇죠.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4분기 이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당연히 기대감이 높으며 그리고 지금 HBM 관련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 거기에 최초로 지금 무엇을 만들었던 지금 종목 설명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다음에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HBM 세제 혜택 25%란 걸 보고서 네. 이 종목을 찾다 발굴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보이시죠? 방위산업의 신규가 3개가 추가됩니다. 방위산업의 신규가 3개가 체계가 되는데 군사 위성,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추진체계 기술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다 보니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현대 로템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우상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잠시 후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예고까지. 이러한 사업화 시설 확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도 OLED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막 저크버그가 나왔기 때문에 OLED가 더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XR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XR 관련 굉장히 좋은 종목들 눈에 띄게 장 초반에 갔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차익 실현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만 LG와 삼성 회장님들을 만나고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고 인도로 넘어가요. 그럼 오늘 모든 얘기를 다 거의 끝내야 됩니다. 근데 네. 현재 LG는 XR 관련해서 메타랑 안 하고 있나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 이렇게 큰 이벤트는 네네. 보통 세론뉴스로 그렇죠.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했었는데 XR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쳐다보시고요. 신중론인가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갔던 종목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손절했던 종목 하나 기억나세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이오테크닉스 12% 넘는 잘 상승. 갔어요. 잘 갔어요. 네. 결국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은 이 손절 라인만 없으면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또 멘토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는 종목들을 잘 보세요. 정말 쇼박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지금 쇼박스를 못 건드리는 게 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근데 오늘 가더라고요. 어제도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매일매일 이슈 체크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멘토님들이 드리는 이러한 이슈가 어떤 종목이 그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가 지금 쌈짱2를 진행을 하면서 그 종목군들이 지지를 받고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봤을 때는 HBM 관련주 거기에 방산 쪽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거 보면 방위산업 분야, 그리고 에너지 환경, 탄소 중립 분야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또 봐야 할 키워드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멘토님.
그럼 이 속에서 네. 단기와 네. 중장기 네네. 이렇게 나눠서 나는 이렇게 전략 가져가겠다. 네네.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중에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비트코인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종목을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HBM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산 종목 중에 현대로템이 있죠. 그러면 방산 쪽에서 중장기로 드릴 수 있는 종목을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HBM 관련해서도요.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리노공업 지금 전반적으로 어디가 타이밍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노란톡방에 좀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 잡아드리고 또 이오테크닉스 지난주 손절은 했지만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HBM 관련주였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늘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단타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은 좀 하단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또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현재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들썩들썩했던 종목들까지도 전략적인 힌트 같이 담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정말 급등하고 있죠. 이 이야기와 또 두 번째 정책 모멘텀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안에서는 또 어떻게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또 압축해서 이야기 다음 순서로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동훈 멘토님 포함해서 정말 강해진 어벤져스로 돌아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간의 누적 수익률 대결 그리고 멘토블 포트폴리오가 최대 7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산출하고 있으니까요. 이 목표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 순위, 당일 현황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고 최종 순위는 보이시는 것처럼 2달간의 누적 수익률 대결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현대로템과 효성중공업 2가지 편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종목은 불발됐지만 한 종목은 편입 성공하면서 하루 만에 2% 넘는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PBR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여줬었죠. 특히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기준 미달된 기업들에 한해서 퇴출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와 같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쇼박스가 오늘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영화 파묘 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번 주 주말에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300만 명이나 벌써 관객을 돌파하면서 서울의 봄 크게 흥행했었잖아요. 이것보다도 3일이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쇼박스 장중에 15% 넘는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불기둥 뿜어냈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4% 넘는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종가가 44,15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 목표가를 지금 현재 초과한 금액이더라고요. 목표가 상향할지 안 할지 잠시 후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TSE와 같이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하는 종목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이건 역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단히 눈에 띄었던 종목 탑3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쇼박스가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12% 넘는 상승률 가져갔고요. 이정호 멘토님의 이 YLF 같은 경우에는 편입 이후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도 4%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의 기아도 크게 움직였죠.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멘토님들이
기업들이 이미 이전에 편입을 해줬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합산 수익률 탑3 멘토님 공개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이 기아의 손실률을 크게 줄이면서 1등 자리 꽤 차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Y랩이 4%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15% 넘는 수익 든든하게 챙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위 이동훈 멘토님도 어제 한 0.5%가량의 수익률이었는데 오늘 크게 키운 모습입니다. 4.72% 수익률 가져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사은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부터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두 종목 모두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편입을 해주셨고 5거래일 사이에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어요, 멘토님. 네네. 합산 수익도 두 자릿수 넘게 또 맞습니다. 담아주고 계시네요. 네. 현대로템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이미 목표가 터치를 했고 차트 맞습니다. 통해서 좀 추가 전략까지 받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가 PPT로 하나는 지금 딱 만들어 왔어요. 보시기 편하라고. 근데 이제 현대로템 말씀드리기 전에 참 시즌2가 형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삼동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오늘 드리는 종목들로 이 동문으로 돌아오세요. 네, 전 이씨인데 왜 자꾸 3등을 알고 있을까요? 자, 현대로템 한번 봅시다. 1월 22일에 제가 쌈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때 26,800원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첫 번째 26,800원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때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61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지켜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산 관련주들 작년에 좀 밀려있는 과정 안에서 현대로템 수주 물량 좋고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고 계세요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1월 20일에 방송하고 나서 오늘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34.42%. 불과 한 달 만에 이러한 상승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21일에 방송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13%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원래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선이 저렇게 잘 가는데 이 좋은 기업인 현대로템이 왜 안 갈까요?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13%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목표가 너무 아쉬워요. 아쉽고 지금 오늘 또 방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왔으므로 저는 36,000원 위 선 하나 보이시죠? 저 선이 왜 저기 선에다 그려놨느냐, 그냥 막연하게 36,000원까지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최근에 상승했던 매물대를 보면서 그 매물대의 저항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36,000원을 빠르게 돌파한다면 다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1차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36,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 기대감 더 막강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내일 수은법이 본회의가 일정이 있거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탄력 좀 더 챙겨갈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좀 더 쉬어갈 거라고 보실까요? 저 이 수원법 개정안은 제가 12월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분명히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방산 관련주도 올라갈 거고 이 수원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 납품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수원법 통과까지 며칠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은법 본회의 관련해서도 모멘텀 더 챙겨갈 수 있도록 기대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TS인데요. 역시나 목표가 터치했고요.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방송에 있었던 목표가와 뭐 동일하게 노란톡방 안에서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 방송을 보시고 이 TS에 대한 매수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PPT 안에 오른쪽에 정확하게 캡처를 하나 해가지고 왔어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매수가 54,900원, 목표가 59,000원 잡고서 하고 금일 당일에 7.47% TS의 수익 실현, 그리고 현대로템은 3.56% 수익 실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고 알려드렸어요. 자, 다만 단 2거래일 만에 11.3% 상승을 하면서 7.47% 노란톡방의 수익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또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12월 지난해 2023년도까지 포트를 정리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을 30% 50% 갖고 있는 종목들이 40%에서 70%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중 축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막연하게 종목을 드리는 것도 좀 어느 방법이기는 하겠죠. 수익이 난다면. 그런데 현재 그 손절도 못하고 버티고 계신 종목들 때문에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로 좀 비중을 편향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높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중 3%밖에 못 들어가서 점심값밖에 못 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좀 제가 뭐 7% 10% 수익 드리면 저 차 한 대 샀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맨날 점심값밖에 못 벌었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도 내 얘긴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SE 같은 경우 이렇게 빠졌어요. 제가 11.33%까지 2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찾아는 드렸는데 상승하고 나서 저렇게 줄줄줄줄 또 세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하나요? 안 쳐다보는 게 낫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한번 바라봤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요 여러분 3거래일 이상 하방 압력이 강하면 일단은 안 보시는 게 맞아요. 하루 이틀 조정받고 그 조정받는 이동평균선 안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있죠? 그 선 라인을 지켜나가면서 그 다음날에 꼬리를 달더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3거래일 이상 음봉이 보이는 종목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버려야 된다. 한동안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저점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알려드린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TSE는 지금 이렇게 수익 실현한 걸로 처리하도록 할까요? 완료 네. 처리하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TSE 추후 전략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수익 실현한 것으로 1차 목표가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신규 편입 종목으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저희 가격 전략 상세하게 세워드리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 주셔야겠고요. 장중 전략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날 시장에 그날 단기로 튀어오를 종목은 무엇일까 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이동훈 멘토님과 그 전략 또 그날 시장의 이슈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바로 생성되거든요. 그 링크 통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규 편입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고요. 또 STO발 이슈도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제가 한번 여러 종목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위메이드부터 위지트부터 시작해서 FSN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로는 이미 수익 실현 또 한번 해주신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저점에 잡아서 급등을 잡아드렸죠. 상한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 잡아서 2연상 이상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동전주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PD님한테 한 종목을 좀
혼날 뻔했습니다. 근데 시총은 어느 정도 1,000억이 넘어갔고 지금 추세 안에서 단기적 급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종목이 위지트란 종목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기에는 공개적으로 언급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러한 종목들도 단타로 좀 짧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 튀어오를 수 있는 짧게 가져갈 수 종목들 있도록. 단타로 빠르게 초단타 공략도 해볼 거고요. 그러한 종목들을 보시려면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미디어 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STO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실적보다 2024년도 올해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가상화폐 코인 관련주도 있고요. 전자결제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오늘 뭐 서울옥션 갔듯이 서울옥션 뭘로 거래합니까? 이런 STO발 토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NFT 관련주로도 엮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STO 테마 상승에 비트코인 지금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같이 엮여 있는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58,000달러의 비트코인 돌파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 매출이 13.4%, 영업이익이 32.8%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전망이기 때문에 기대감, 어차피 기대감으로 주가는 선반영이 될 거고요. STO 이슈와 비트코인의 이슈가 같이 통합적으로 묶여 있는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난해 쿠폰 거래액만 보더라도요. 10조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5배 성장을 했는데 이 STO 토큰발 관련주로 검색만 해보셔도 1위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결제 확대 실적 개선 이걸로 인해서 24년도에 매출이 상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래 노란 동그라미 하나 보시면요. 이때 방송에 나와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몇 거래일간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저런 상승이 제가 수익률을 가져갔을 때 68%까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것도 단 7거래일 만에. 그리고 나서 STO 관련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NFT 관련해서 조금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조정이 왔는데 제가 오늘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을 또 왜 가지고 왔느냐. 당연히 이 61일선 초록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색 선이 보이실 텐데 지금 오늘 초록색 선에서 올라탔다가 지금 음봉을 맞긴 했는데 걸쳐 있는 겁니다. 시간 외에 61선 지금 돌파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당분간 추세는 그래도 61선 무너지지 않으면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2월 27일 거래량이 569만 주, 좀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도 150만 주에 가까운 거래량이 터지긴 했어요. 근데 어제 거의 570만 주의 거래량을 누가 올렸냐? 개인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매도를 던지고 있기는 하나 지금 어제와 같은 거래량 중간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이슈와 STO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슈팅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얘를 장기적 포트로 담아두기보다는 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공략 타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방망이 좀 짧게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61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61선을 지켜만 낸다면 제가 9,800원을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9,800원을 매수가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잡았냐면 9,200원을 잡아놨거든요. 9,200원을 왜 잡았는지 앵커님 아세요? 9,200원이요? 네. 또 61선 기준으로 잡아주신 걸까요? 그 61선과 11선 아래에 노란 선이 21일 이평이 있어요. 오. 그 21일 이평에 최근에 지지받고 올라갔던 확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노란 선 21일 이평을 이탈하지 않으면 오. 저는 충분히 거기까지는 한번. 근데 또 이거 스쳐 지나갈까 봐 무섭기는 해요.
제가 요새 드리는 종목들 손절이 스쳤다가 올라가는 기억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 9,200원 하단보다 아래 좀 횡보했던 구간인 8,2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 라인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좋고 61선을 지켜낸다는 범위 안에서 제가 9,200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 거고 목표가는 지금 11,300원입니다. 11,300원을 왜 잡아드렸냐? 이 11,300원에 대한 매물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 여기에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매물대들이 좌측에 보이실 겁니다. 이 좌측 매물대들까지 올라치면서 슈팅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저기가 뭐냐?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61일선만 지켜내면서 우상향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로 11,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빠르게 혹시라도 11,300원을 돌파한다면 다음 주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이평훈 선생님만의 남다른 기준선을 잡고서 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800원, 목표 라인 11,300원, 손절 라인은 9,2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그 국가 전략에 대해서 이슈를 보면서 딱 한 가지 내 눈엔 HBM밖에 안 들어왔다. 네. 그 25% 세액 공제를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에 단타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어떤 걸 찾아봐야 될까? 그러면 이 종목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상장한 회사인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고대형 메모리 HBM 분야에 적용한 이 적용이 가능한 3세대 CO2 세정 기술을 개발했는데 마이크로젯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냐? IMT입니다. 자, 지금 한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를 보면 캡처를 따왔는데 이 IMT에 대해서 반도체 기업 HBM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CO2 건식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기대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규 편입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왜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IM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의 수요가 늘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 관련 기술도 AI 반도체 시대에 유용할 것이다. 지금 제가 이거를 노란톡방 안에 이렇게 이런 이슈가 뜨면 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걸 이걸 캡처를 해드린 게 이러한 기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제 굉장히 추세가 좋았죠. 그리고 한 10거래일 전에 저 직전 고점 보세요. 최고점이 27,150원 찍었을 때도 저 때 당시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61이평을 딱 초록색 선을 지켜냅니다. 지켜내고 나서 어제 급등 그리고 어제 윗꼬리를 달고 오늘 추가적으로 시가 싸움을 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려있죠. 그런데 어디 위에 점프를 했죠? 노란선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마이크로젯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HBM 관련을 해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어떠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이슈와 섹터를 노란톡방 안에 내일 아침에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미디어 방송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다 시크릿 가격대를 형성을 해드릴 것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 가격대를 형성을 하려고 하되 근데 지금 첫 번째 종목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이 두 번째 종목 IMT는 그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57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IMT 같은 경우는 어제 4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150만 주 그리고 IMT는 80만 주 전일 거래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자리 지켰고 하나는 양봉 하나는 시가 이탈하긴 했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 모두 한 번 더 슈팅 파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지키는 자리만 지켜낸다면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은 IMT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를 21,500원을 드릴게요. 21,500원 드리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는 이 직전 고점 돌파인데 24,000원을 한번 바라보고서요. 저 24,000원의 직전 고점 저 윗골이죠.
저 어제 윗꼬리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욕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19,500원을 잡아드렸어요. 19,500원 제시하면서 네. 이렇게 내일 한번 공략을 하시고 이 19,500원까지의 손절 라인, 왜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아까는 21일선을 지켜내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아래 초록색 선이 보이는데 왜 그 위에다가 손절 라인을 줬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안에가 매물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물대 모르시고 이러한 지금 종목에 대한 좀 공략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 보이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편입 종목은 IMT고요. 매수가 21,5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공개 방송 너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동시효과 기준으로 또 준비해 주셨죠? 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미디어 방송 들어오시면 충분히 시청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종목 전략도 더 톡톡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